10배의 법칙 뒤에서부터 볼게요.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운 대로 성공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에 접근하려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절대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어떤 일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핑계댈 생각은 하지 마라.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의 팀, 가족, 조직 구성원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든 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래된 명언처럼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렸다. 당신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 자신을 널리 알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당신과 당신의 성공을 보게 하는 것이다. 나는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모든 에너지와 자원, 창의력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데 쏟아부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뒤쫓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공격받은 직후부터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눈에 띄려고 매우 바쁘게 지냈다. 나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내 사업은 모든 면에서 폭발했다. 날마다 기회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존의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과 원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성공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당신의 브랜드, 아이디어, 개념, 회사, 제품, 서비스로 이 행성의 발자국을 남기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 학교 시스템, 이웃, 지역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 행사에 참여해 사람들 눈에 띄고 지역신문에 기고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인맥을 쌓아라. 일단 참여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에 대해 듣고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어라. 당신에 대한 입소문을 늘릴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고 예스라고 말하라. 당신이 하는 일에 관해 쓰고 말하고 강연하라. 필요하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선전하라. 편지하기에 전념하라. 당신의 목표가 원대할수록 10배 행동에 더 많은 연료가 공급된다. 당신이 편재 상태로 날아오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편재 상태를 이룬 인물들이다. 그들은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강연을 하고 자신과 자신의 회사나 프로젝트에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어떤 요청에든 언제나 예스라 말한다. 너의 이름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너의 이름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가 내게 늘 해주신 귀중한 조언이다. 당신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길러야 하는 마인드셋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자주 봐서 당신이 계속 생각나게 해야 한다. 당신의 광고만이 아니라 같은 업계 경쟁자의 광고만 봐도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 이름, 상표를 즉시 떠올리게 해야 한다. 중요성의 순서를 기억하라. 고객 확보가 최우선 목표이다. 그 다음이 고객 충성도와 고객 추천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과 개선에 투자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진정한 고객 만족이 창출된다.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것은 고객을 확보한 후에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객 만족을 실천하려면 처음에 고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이 얻는 고객의 규모가 고객 만족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질에 도달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이야기를 잊지 마라. 비판과 불만은 당신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비판에 신경 쓰지 말고 불만을 환영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해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라. 당신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충성 고객을 만들 가능성 또한 커진다. 진정으로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고객 서비스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신생 기업이 먼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 된다. 명심하라. 고객 확보 없이 고객 만족은 존재할 수 없다. 비판에 잘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판을 성공 공식의 한 요소로 삼아 예상하는 것이다. 두려움처럼 비판 역시 당신이 올바른 행동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신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반대자들이 알게 되면, 그리고 당신의 성공이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더는 당신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설 것이다.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성공에 완전히 몰입할 수가 없다. 당신이 충분한 행동을 시작하면 곧 그런 수준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당신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은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당신을 존경하고 본받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당신을 시기한다. 이들은 자신이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싶어서 당신이 하는 탁월한 수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비판은 확실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엄청난 소식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공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비판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순간에 비판에 직면하리라는 예상을 해야 한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당신의 가족을 돌봐주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을 위해 누군가 일을 대신해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라. 당신과 당신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10배의 법칙에 따라 매일 순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목표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행복, 안정, 자신감, 성취감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이루려는 성공이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시간, 바로 당신이 주인인 시간을 통제하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일을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은 열정이다. 그래서 그럴까? 최선을 다해 일하면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기 때문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위대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나 운은 필요하지 않다. 빠르고 강력하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신속하게 반복해서 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굴복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내버려 두라.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라.
두려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신속하게 하라는 신호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것이 행동이다. 실패는 다양한 형태로 생긴다. 행동하든 하지 않든 실패는 생길 수 있다. 행동하라. 그래야 모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라는 신호이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당하게 사장실로 찾아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야 하는 신호이다. 거래처에 계약 요청하기가 두렵다면 이것은 계약을 반드시 요청하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요청하라는 신호이다.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이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이다. 소파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 시장으로 가라. 고객을 만나고 기회를 찾고 시장에서 당신이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필요하다면 아주 잠시 후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때 목적은 당신의 역량을 강화해 훨씬 더 큰 규모의 행동으로 확장하려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 노력, 창의력, 능력은 인간이 창출하고 기계가 찍어내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금 투입이 조직을 확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결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10배 더 많이 행동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다. 10배의 법칙을 기억하라. 당신의 영역을 지배하고 엄청난 행동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확장하라.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고객과 더 많이 만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경쟁자를 비롯해 모두가 당신이 10배의 성과를 내는 시장의 지배자임을 알게 될 때까지 확장하라. 당신의 이름이 업계의 대명사가 될 때까지 계속 확장하라.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 집착을 요구하라. 집착을 잘못된 태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집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집착이다. 명심하라. 목표를 낮게 세우면 저항과 경쟁, 급변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나 행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위대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위대함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위험과 난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뚫고 나가며 위대함에 계속 집착하지 않는다면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집착하는 능력은 질병이 아니라 재능이다.
최근 TV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페레스 대통령은 87세의 나이에 지난 18개월 동안 900번의 인터뷰를 했다. 자신의 임무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페레스는 고령임에도 젊고 활기차 보인다. 그의 임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임무에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휴가보다 낫다.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이 그 증거이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은 이 정서에 동의한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무엇으로 느낀다. 바로 이것이 최상의 집착이다. 집착은 불과 비슷하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면 사람들이 불빛과 온기를 따라 주변으로 모여들듯이 당신이 성공에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에 감탄하며 당신에게 접근한다. 또 집착도 불처럼 열기와 빛을 유지하도록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에 집착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은 재로 변할 것이다. 10배의 현실을 창조해내려면 끝까지 성공을 이루고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날마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아이디어, 목표, 목적에 집착하면 그것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에 중독된다.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10배 인생 창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매순간 모든 결정, 모든 행동에 이러한 수준의 집착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당신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사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생각을 빠져들게 만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에 집착해야만 한다. 꿈, 목표, 사명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포스팅을 많이 할수록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다. 우리가 힘을 낼수록 우리를 돕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경쟁자의 자금 동원 광고에 대응하려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의 양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하루 2번 게시물을 올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게시물 몇 개로 자기 제품을 알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규모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다. 비즈니스 성장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거듭거듭 계속 반복해서 노출시켜야 하며 그래서 당신 제품이 잠깐 나왔다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판매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뒤만 쫓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다른 회사가 선두를 달리도록 그냥 놔두지 마라. 업계 선두는 당신 회사의 몫이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남들이 당신 뒤를 쫓고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하게 하라.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애플은 경쟁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장을 지배하고 선두를 달리고 다른 회사가 자기네 성공을 모방하려고 애쓰게 만든다. 남들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지 마라. 남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라. 목표가 크고 비현실적일수록 그리고 목표를 자신의 사명이자 의무로 생각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더 많은 활력과 동력을 얻을 것이다.
절대 보통 수준의 사고에 머무르지 마라. 엄청난 사고력을 발휘하라. 또 당신이 발휘해야 할 행동력이 450kg까지 그램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시속 60km 강풍 속에서 경사 20도의 오르막길을 날마다 오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끈기 있게 이런 수준의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뭔가를 보통 수준으로 하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 당신이 어떤 일에 단지 평범한 주의만 기울이면 그 일에서는 더는 성과를 못 내고 결국에는 중단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기업, 산업, 예술가, 개발자, 개인은 보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모든 활동에 접근한다. 당신 역시 보통이란 개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전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즉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성과가 좋아지고 운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당신의 삶은 지루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하는 행동 덕분에 인간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겪게 될 텐데 그 중에는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는 최상의 방법은 생각과 행동의 수준을 10배 더 높이는 것이다. 아무도 어떤 사건도 어떤 실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크게 성공하라. 무엇이든 보통 수준으로 하면 당신은 실패하고 만다. 설령 실패는 피한다 한들 분명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반면에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다면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다. 스스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도 너끈히 대처할 수 있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음이다. 당신의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한들 당신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 오히려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돈과 권력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인드셋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평범한 날을 보내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하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다. 나는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 계속 전념했고 마침내 엄청난 행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 그렇다.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성공을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여기고 있었다. 엄청난 행동은 내 비장의 무기였다. 당신이 엄청난 행동을 한다는 신호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낼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디가 아프지 않은 한 계속 뭔가를 한다. 이 행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의 상황을 변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엄청난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운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숙달되고 일련되고 지칠 줄 모르는 행동만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성공의 결정적 요소이다. 적절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발휘하는 것이 사업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행동량을 10배 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는 내가 있다. 이 간단한 말을 통해 내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책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비난하지 않았다. 물론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내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언제나 내게 있음을 나는 믿기 시작했다. 내게는 회사를 설립한 돈이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재능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신체, 영성, 정서면에서 성공을 쌓을 수 있었다. 내가 이루어낸 성공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바로 엄청난 행동력과 통제력을 발휘하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독감, 배탈, 자동차 사고, 도난 사건, 컴퓨터 고장, 심지어 정전까지 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과 책임감을 발휘했다. 성공한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당신 역시 그래야 한다. 당신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외부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전부 당신의 책임이다.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려면 뭘 해야 할까? 아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돌 사고를 당한 데 이야기로 돌아가 정신산만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자. 노련한 기사가 모는 차를 타거나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출발하거나 거래를 일주일 전에 미리 성사시키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너무 중요한 일이라 당신이 고객에게 가지 않고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게 할 수도 있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심지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까지 자신이 일으켰다고 가정하라. 그렇게 통제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키워라.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은 당신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다. 승리했을 때 자기 공로를 기꺼이 인정하려면 실패했을 때 책임도 기꺼이 져야 한다.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면 해법을 찾을 능력이 더 강해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비난하면 피해자나 노예로 지내는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통제력을 발휘하면 나쁜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사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그렇게 한다. 내게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나는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앞에서 무수히 이야기했듯이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낼 리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기보다 자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성공이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과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공은 아이디어, 창의력, 재주, 재능, 지력, 독창성, 끈기, 결단력 등에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공은 절대로 희소하거나 부족한 법이 없다. 내가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 점에 유의하라. 채굴에 제품화하는 다이아몬드, 금, 은, 구리는 매장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품,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해법 등 이 모두는 다 써버려져 없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 전 세계에서 한계를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다양한 수준의 성공을 창조해낼 수 있다. 성공은 자원이나 물자, 공간에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이제 성공은 성공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워진다.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부모는 한밤중이라도 아기가 배고파 울면 젖을 물리고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위해 싸우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다. 성공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한다. 성공은 한 사람의 자존감에도 똑같이 중요하다. 성공은 자신감과 상상력, 안정감을 키워주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경기가 둔화하고 세수가 줄어든다. 당신 인생이 10배 법칙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라.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듯이 행동을 관리하라. 자녀와 손주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줄 본보기로 당신 삶의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라. 시기와 경기, 제품, 모험의 수준과 상관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적절한 양으로 쏟아붓는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행동을 늘려라.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핑계를 만들고 어려움을 모면하라고 들면 꿈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그럴 때는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처음에 계산했던 노력의 양을 올바르게 조정해야 한다. 당신이 뭔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당신 마음과 목소리, 자세, 표정, 계획에는 포기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면 성취에 필요한 끈기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올바른 자세로 임하게 된다. 시장은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당신의 제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기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 없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찮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것이다. 성공한 이들의 치열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의아해한다. 어째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새로운 성공을 거두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쫓는 사냥을 그만두면 성공 사이클은 중단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의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